복잡한 요즘 세상만큼 다양해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각양각색의 직업. 사회의 흐름도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 갖는 분야도 많아지면서 신기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이번 시간 개성은 살리고 도전의식은 키우는 별별 직업들을 소개한다. 라이프 앤 조이, 대한민국 1% 별난 직업의 세계. 서울에 위치한 한 목욕탕.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정체불명의 한 사람. 욕탕에 잠수도 했다가 거센 물살도 맞다가 갑자기 머리 위에 뭔가를 또 씌우는데 지금 뭐 하세요?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머리의 희망을 가발 테스트맨. 테스트맨을 찾으러 한 가발 회사로 출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저 머리.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먼저 눈에 띄는데 원래 머리가 있는데 지금 뭐 가발 자체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밀고 제가 좀 항상 가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신제품 가발 제작이 필수. 먼저 머리 위에 비닐을 씌운 뒤 머리형을 본뜨고 캡을 제작한다. 거기에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심으면 가발 완성. 이제 테스트맨이 간 만든 가발을 직접 착용해 보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온 상태에서 옆에 있는 본인 머리와 같이 커트가 이루어져서 스타일을 내는 겁니다. 찰랑찰랑 윤기가 좌알좌알 흐르는 긴 생머리 가발에서부터 뽀글뽀글하게 컬을 말아놓은 가발에다가 바람머리 가발까지 테스트맨이 직접 모두 써본다고. 스타일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다 써보고 또 착용해보고 또 연출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종잡아서 한 100여 상품들을 아마 써봤을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위해 선풍기를 꺼내는데 송풍부터 강풍까지 직접 바람을 맞으면서 가발이 벗겨지는지 확인해본다. 바람에 세게 불어다가 해봤는데 상당히 제품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위해 대중 목욕탕에 재입성한 테스트맨. 그런데 왜 목욕탕으로 온 걸까?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여기만큼 가발 테스트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먼저 머리카락 엉킴과 접착력 테스트를 위해 욕탕에 머리를 담그고 또 담근다. 만져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대로 이번엔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에 가발이 잘 견디는지 실험해 보는데 세찬 물줄기에도 가발은 멀쩡했다. 사우디에서 물을 틀었는데 저는 처음에 벗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양호하네요. 대면을 장식하기 위해 들어간 곳은 사우나. 바로 통기성 테스트 때문인데 접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열에 이게 녹아내리지 않나 이런 테스트 과정입니다. 축축하게 물먹은 가발. 이번엔 열받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당겨봐도 뜨는 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없습니다. 어떠세요, 사장님? 아직까지 잘 붙어있고 그러면은 통기성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네. 접착 부분만 요만큼. 그렇다면 오늘의 가발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 부분이 많다고. 상당히 맞은 걸 합니다. 한 70, 80% 정도 저희들이 좀 감을 잡고 있는데 100% 되도록 이제 노력해야죠. 이것은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 수족관. 귀여운 펭귄과 쌀처럼 다양한 수중동물들이 모여 사는 이곳엔 늘 사람이 붐빈 나는데 저기로 가요. 특히 이 수조 앞에 사람이 많은 이유. 바로 이 사람 때문이란다. 수중동물들과 자유자재로 어울리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수족관의 인어공주 쇼다이버. 오늘도 공연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쇼다이버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장비부터 꼼꼼하게 챙기는데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고 그리고 공연 이제 해야 되니까 공연 준비됐나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함께 공연하는 수중동물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선 내 호흡부터 가다듬는 것이 순서.
마침 이번 공연 파트너인 물범이 먼저 쇼다이버에게 다가오고 모두의 관심 속에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쇼다이버는 수중 동물과 친구가 되어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공연 파트너인 바다의 맹수 물범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1년 이상을 연습한다고. 수중 공연을 보여주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남짓. 그렇다면 남는 시간은 뭐랄까? 재밌는 공연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수중 안에 들어가서 뭐 친구들에게 먹이를 준다던가 아니면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물 관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좀 많아요. 수족관에 있는 수많은 수중 동물의 먹이, 쇼다이버들도 함께 책임지고 있다.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데 좋아하는 먹이로 주고 있는데 이제 영양이 편중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먹이를 먹게 시도는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기호도가 높은 먹이로 주고 있어요. 맛있는 먹이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쇼다이버와 수중 동물들. 이때 간단한 훈련도 함께 시킨다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제 수의사 진료도 하고 하려면 이제 잘할 수 있고 봐야 되니까 그런 간단한 훈련 같은 거 함께 진행하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쇼다이버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청소가 남아있기 때문.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해야 수중동물들이 좋아한다고. 또다시 시작된 공연. 이번엔 수중 발레다. 쇼다이버들은 이렇게 하루 15차례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공연을 밖에서 이제 관람객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좋아하고 또 아이들은 막 너무 신나서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저희는 가장 보람됩니다. 네.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한 박물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앞에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고 여기에 모인 동물 수만 해도 무려 수만 마리라는데 마치 곧 움직일 것처럼 생생한 모습이지만 모두 박제 표본이다. 이때 그 표본 사이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만든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는 신의 손 박제사. 박제사 유영남 씨를 따라간 곳은 작업장. 여기 있는 까치가 오늘 제작할 표본이거든요. 근데 이 까치는 건물의 그 유리창이나 거울에 이제 부딪혀서 폐사한 그런 폐사체가 되겠습니다. 탈골이 된 거죠. 뼈가 부서지면서 이제. 박제사는 죽은 동물을 표본으로 만드는 사람. 특히 유영남 씨는 우리나라 국가공인 1호 박제사다. 박제라는 기술은 이제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세척 작업을 끝내고 가죽을 이제 다시 말려 갖고서 그 안에 있는 그 몸통을 빼내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영남 씨는 31년 동안 끊임없이 동물의 삶을 연구하고 기록해왔다. 드디어 몇 달 뒤 박물관 기획전에 전시될 까치 표본이 완성됐다.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 해부학적 지식이나 또 생태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또 관찰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유영남 씨의 발길이 닿은 곳은 한 전시관. 이 박물관에 전시된 표본 중에서 약 1000여 개 이상의 박제 표본을 제작했단다. 관리가 필요한 표본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손질한다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은 부활의 기지개를 켠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그 가치를 또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표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뿌듯함을 느끼고 또 계속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과 적성을 살려 이색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 단순한 돈벌이를 떠나 남들이 가지하는 길에 도전한 결과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항상 응원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눈꺼풀은 천근만근, 절로 졸음이 쏟아지고 온몸은 노곤노곤 자꾸만 나른해진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충곤증은 저만치 날려주고 기운은 한껏 북돋아줄 오늘의 별미. 오우 미스 코리아, 나른한 봄을 위한 특선 메뉴. 입맛은 없고 하품만 연달아 나는 봄. 저만치 봄나들이 간 입맛을 확 깨우는 별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 마을. 이 마을에 좀 뭐 유명한 게 있대서 찾아왔는데 근데 향기를 느끼셔야지. 무슨 향기요? 글쎄 이 하우스 안에 여기가 가시면은 다 그걸 느낄 텐데요. 모든 걸. 어디 보자. 이 향긋한 봄 내음을 따라가 보니 우메 이게 다 뭐다냐? 아이고, 비닐하우스 안에 봄이 왔구만. 초록빛 물결이 넘실넘실. 보기만 해도 향긋한 것이 두 눈을 사로잡는데. 태안에서 나는 취나물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찾아온 태안의 별미는 바로 이 취나물. 이곳의 취나물은 그 맛과 향이 뛰어나기로 유명해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던데. 바닷바람 쐬서 좋고 황토에서 좋고 좋아요. 아주 다 아주 맛있어요. 날거로 먹어도 그냥 막 먹어.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인 취나물은 보통 4월에 파종해서 이듬해 2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 5회에 걸쳐서 출하가 가능하단다. 종자를 한번 뿌리면요 한 3년간 수확을 해요. 3년 있다가 다시 또 갈아서 또 수확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이 취나물도 더 맛있고 더 수확도 많이 나오고. 옛부터 봄의 나른함을 이겨내는데 특효라고 알려진 봄의 보약 봄나물. 게다가 취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른한 봄엔 피로회복과 충곤증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200점 만점에 200점인 봄나물이라는 거. 팔방미인인 취나물 덕분에 요즘 수확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곳. 그런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더니 다들 일 안 하고 어딜 가세요? 하세요. 참 잡수시러. 참 잡수시러. 빨리 오셔요. 뭐라 새참 시간이었구만. 하긴 잘 먹어야 힘도 나고 힘나야 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새참 메뉴는 뭔가 했더니 이 고기 아니야? 거기에 명색이 취나물 마을인데 새참에 취나물이 빠지면 아쉽지. 갓 수확한 싱싱한 취나물에 고기를 써서 한 입 쏙. 입안에서 취나물이 숨을 쉬고 있어요. 맛있어. 생으로 쌈을 싸서 먹어도 꿀맛이지만 역시 한국인 입맛엔 고춧가루 팍팍 넣어 무쳐줘야 제맛. 취나물에 각종 채소 곁들여서 맛깔스럽게 무쳐주면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취나물 무침 완성. 취나물 맛이 어때요? 봄에는 취나물만한 게 없어. 이게 향이 있잖아요. 진하다 보니까 향긋함이 있어서 충곤증이 이제 봄에 심한데 일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잠을 쫓는 것 같은 애요. 취나물이 향긋하고요. 아주 이렇게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귀도 쑥쑥 크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향긋한 취나물 향을 뒤로 하고 찾아간 곳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 이곳에 봄이 되면 꼭 맛봐야 하는 별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봄 기운이 만연한 분홍옷의 손님은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봄이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이거 몰라요? 이게 뭔데요? 도다리 쑥국. 이거 봄이면 항상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취나물이 육지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라면 바다의 봄을 알리는 전령은 바로 이 녀석 도다리라는 사실. 마을에 전어가 있다면 봄엔 요 도다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산란기를 거쳐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봄은 도다리가 가장 맛있는 계절. 근데 이 녀석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어째 생김새가 광어하고 똑 닮았네. 강어는 좌측에 있고 도다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가 뭔지 헷갈린다면은 좌광우도만 기억하면 쉽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나?
우선 통영에서 공수한 도다리는 깔끔하게 손질을 해주고, 아니 근데 도다리 쑥국 만드는 거 보여주신다더니 왜 갑자기 쌀을 씻고 그러시더니. 도다리 쑥국의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쌀뜨물 씁니다. 이렇게 준비한 뽀얀 쌀뜨물에 구수한 된장을 풀어주는데,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살리는 것이 맛의 비법이라는 사장님. 그래서 양념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단다. 도다리를 넣고 한 소끔 끓여준 후 마지막으로 이것만 넣어주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된다는데, 제일 중요한 쑥입니다. 봄 기운 가득 머금은 쑥까지 넣어주면 끝. 비타민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서 춘곤증을 가시게 하는 데는 1등 공신인 쑥과 제철 맞은 도다리가 만났으니 이보다 좋은 봄 요리가 또 어디 있었고. 이어서 만들 봄 특선 요리는 도다리 쑥국에 곁들여 먹으면 최고의 맛과 궁합을 자랑한다는 멍게밥. 멍게를 2, 3일만 삭히면 숙성이 되면서 향긋한 맛을 더 내고 더 진한 맛을 내더라고요. 밥 위에 김과 무순 깨소금을 솔솔솔솔 뿌려준 후 숙성시킨 멍게를 올려주기만 하면은 바다향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멍게밥 완성. 마지막으로 멸치에 미나리와 쑥갓 듬뿍 넣고 초장으로 버무린 멸치 회무침까지. 딱 그거 참고 군침 도네 그랴. 이 녀석들이 바로 그 봄 특선 메뉴 삼총사 되시겠다. 자자, 입안 가득 봄을 느낄 준비 되셨습니까? 우선 봄이 오면은 생각나는 그 맛, 향기로운 쑥향기와 두툼한 도다리살이 일품인 도다리 쑥국부터 한입 맛보는데, 봄이 올 때마다 도다리 쑥국 먹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네. 그 쑥의 그 향긋함과 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구수한 이런 맛이 느껴져서 매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철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시원한 도다리 쑥국엔 역시 바다향 가득한 멍게밥이 제격이라는 이분. 그만 좀 드시고 얼마나 맛있는지 말 좀 해봐요. 너무 향기롭고요. 바다에 온 것 같아요. 이 비빔밥하고 이 도다리 쑥국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봄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식당. 다들 뭘 그리 맛있게 드시나 봤더니, 아이고 이건 장어 아니요? 혹시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 그 귀한 보양식이 이 장어인가요? 장어도 좋은데 봄에 어때면 요거 바로 웅어예요.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는 웅어는 전어보다 날렵한 몸매로 연안에 살다가 4, 5월이 되면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희귀성 어류.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게 의자왕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의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그 맛이 좋아서 임금님 수라산까지 올랐다는 오늘의 특별한 주인공. 이게 바로 웅어입니다. 아니 그런데 푸딱팔딱 살아있는 웅어를 기대했는데 어째 이 녀석 이렇게 풀이 그냥 팍 죽어 있는 거래요? 웅어를 잡는 어부들도 사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성질이 급한 거라 그물에 걸리자마자 바로 죽는 생선이거든요. 딱 그 녀석 한 생각 하는 모양이네. 성격은 까칠하지만 그 맛은 기가 막히다는 웅어. 첫 번째로 선보일 요리는 웅어 회무침이라는데, 전통적으로 참기름을 넣고 무쳐 먹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그대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야채는 상추하고 양배추하고 깻잎 3가지만 넣고 이렇게 해서 무쳐서 테이블에서 초장을 뿌려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3월에서 5월이 산란기인 웅어는 지금이 제철. 의자왕이 봄 보양식으로 즐겨 먹을 만큼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일품인 웅어는 그 맛이 별미 중에 별미라고. 거기에 고소한 향에 군침이 절로 도는 웅어 구이까지. 맛있는 웅어 구이를 만드는 데는 다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 하루 전에 이제 소금 뿌려놨다가 소금 간이 배면은 그 다음날 살짝 말린 다음에 그늘에 살짝 말린 다음에 구워야지 웅어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석쇠에 달라붙지도 않고 살이 해치지도 않고 잘 구워지는 거예요. 혹시 다른 보양식을 맛보고 싶다면 대표 보양식인 장어가 있으니 걱정 마시라네. 장어뼈 육수와 태양초 고추장, 다진 생강 등이 들어간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서 먹음직스럽게 구운 장어구이도 준비 완료. 우선 장어구이부터 한 점 집어서 그 맛을 보는데, 장어가 봄철에 기운 나는 데 최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왕의 봄 보양식 웅어를 맛볼 차례. 웅어는 칼륨과 비타민을 듬뿍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은 낮고 단백질은 풍부해서 봄 기운에 늘어지는 몸을 위한 봄 보양식으로는 단연 으뜸이라는데. 아, 제가 이 웅어 먹으려고 봄을 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번 웅어 구이에 매력이 아주 그냥 푹 빠진 모양이네. 네, 만나러. 봄 보양식. 오세요.